네, 오늘 개장전 한발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돈이 들어왔다, 노를 저라라는 타이틀입니다. 어제 이제 그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 랩지노믹스 얘기고요.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죠. 최대 주주 및 경영 지배인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. 인수 주체는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입니다. 루아갈락티코스 용어는 어려운데 루하 피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환사채,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또 진승현 대표의 경영권까지 다 통으로 넘겨받아서 1,227억 원. 인수 얘기는 그 작년부터 나왔는데 계속 조금 딜레이가 됐었죠. 금액도 좀 조정이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러다 많은 거 아니야?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끝났습니다. 납입 끝났고 그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로 나왔습니다. 1,227억 원. 그러면 회사가 보유한 1,000억 원을 합쳐서 대략적으로는 한 1,700억 정도 이제 현금이 생겼어요. 이걸 뭐 하겠느냐?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수 주체인 루하피의 그 이종훈 대표, 우리 출연도 한번 했었지만 헬스케어 바이오는 거의 국내 저는 탑이라고 봅니다. 그분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인수해가지고 그냥 자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을 제대로, 물론 진승현 대표가 잘 키워놨지만 미국으로 진출해야죠. 본토로 진출해가지고 제대로 판을 벌려보려는 진단키트 쪽에서 NGS라고 하는 뉴 제네레이션 시퀀싱 차세대 염기설 분석이 기존에는 이제 병원을 거쳐가지고 했다면은 미국에 진출했을 때 클리아 랩을 인수하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직판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소비자들이 직접 그 염색체 검사를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예견을 하면은 방어적인 거, 예방적인 거,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미리 치료를 받는 그 안젤리나 졸리 잘 아실 거예요. 그래갖고 미리 이제 NGS를 통해 가지고 유방암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제 수술을 받았죠. 그게 이제 보편화되는 형태의 미국 이 바이오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포스트 엔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개인적인 질병들에 대한 관심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람은 결국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단 쪽은 상당히 주목받는 시장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을 갑니다. 그래갖고 클리아랩 인수가 조만간에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. 내용 정리는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만 쭉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각광이죠. 챗 GPT를 필두로 해서 관련 기업들 많습니다. 근데 그 AI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어디겠느냐? 생각해 보면은 사람입니다.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고 바이오하고 분명히 접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그쪽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랩지노믹스도 분명히 AI하고도 뭔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내용이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대충 그렇다는 정도입니다. 자,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시장을 접근해서 풀어봐야 되는데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새로운 분입니다. 정경민 차장을 밀어내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함정남 차장이 자리했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정경민 차장 보고 있으면 또 속상하겠네. 이거 빨리 나와야죠. 자, 하창환 본부장님, 오늘 제가 랩지노믹스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는지? 저도 랩지노믹스는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쪽이 지금은 코로나19로만 너무 인식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전에 진단하는 부분으로 좀 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연평균 시장의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. 앞으로의 이런 사실 코로나19가 진단키트계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보여줬지만 기타 다른 암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임상을 또 지연하는 요인으로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지연이 됐었거든요.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클리어랩 인수를 했을 때 미국 쪽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있을 때 FDA 승인이라든지 EU 승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의 그 승인이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승인을 받아야 유통을 할 수 있고 또 선제적으로 물량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좀 많이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FDA 승인이 나면은
뭐 예비 발주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. 이런 얘기들을 답변을 받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그만큼 어떤 질병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이런 승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바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향후 진단 키트가 이제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랩지노믹스를 빼고도 사실 일부 회사들은 뭐 건물도 사고 했겠지만 아직도 네.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.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쪽 섹터에서 이런 뭐 M&A라든지 이렇게 뭐 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 하겠습니다. 코로나 사태가 변화를 준 게 진단 시장이 다른 질병들에 대한 그 발전 속도를 굉장히 앞당겼다고 해도 되고 네, 맞습니다. 앞서 저기 보여드렸지만 이제 DTC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저도 이제 계속 뭐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좀 미스테리한 거는 실적이 잘 나와요. 실력이 잘 나죠. 예. 지난해 이제 결산 실적 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이 한 대략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 2,300억? 싸다. 무지하게 싸다. 그렇죠. 지금 진단주들이 좀 그렇습니다. 그게 사실은. 이제 코로나 종국식 때문에 그렇죠. 코로나 진단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죠. 다 그걸로만 좀 편향 해석하는 성격이 있어서 주가로 그리고 PER로 주식을 쉽게 접근하신 분들은 바이오 치고 너무 싼데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컬러는 좀 지워버리고 랩지노믹스는 그 중에서 진단키트 중에서는 좀 별개로 그 해구에서 떠갔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별개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랩지노믹스를 개장 전 한 발로 들여다봤고 주가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개장의 분위기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좀 네. 심도 있게 봐주시죠. 네. 일단은 뭐 이제 원전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꿈틀거립니다. 근데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이슈가 발생됐을 때 갭이 많이 뜨면 이게 차익이 굉장히 좀 빨리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워낙 지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예상가로 들어오는 섹터들 중에서 이제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캠시스 같은 경우는 복권 관련된 이슈가 있고, 복표 사업인가요? 네, 그렇죠. 복권, 네, 복권. 로또죠, 네, 로또. 네,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들이 지금 좀 급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, 소니드 같은 경우 이제 재활용 관련된 폐배터리 쪽 이제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것 어제 같습니다.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냈던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같이 좀 꿈틀거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. 또 이제 뭐 이 진단 쪽도 지금 뭐 중국 쪽에 이런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.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. 그래서 일단은 뭐 환경이라든지 뭐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거기에 붙여서 일단은 좀 아무래도 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. 거기에 따라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분출되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호가가 다시 변했습니다. 동시호가 접수는 코스피는 약보합 3포인트 좀 내주면서 코스닥도 한 3포인트 이런 정도 출발을 예고하고 있네요. 자, 일단 개장에 입박했으니까 문을 다시 연 다음에 움직이는 상황들을 파악해서 여러분께 다시 호흡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.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.